그 경제 민생 중요한데 또 오늘 새해 첫 주식시장이 열렸습니다. 봤더니 예. 4,250을 넘어섰어요. 아이고야. 5천 4,250. 이렇게 보면 5천이 눈앞에 있는 것 예, 같고 생각보다 빨리 달성될 수 있겠네요. 이거 진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. 물론 이게 경제 민생이 주식시장으로 표현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걸로만. 예, 전부 다는 아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? 시장 예. 자체가.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. 이거 투자자들이 반응하고 있다. 이거는 긍정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죠. 그런 측면도 있고요. 아무래도 이제 수출 기업들이 지금 좀 고환율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. 네. 저는 이번에 대통령 그 신년 메시지에서 보면 지금 뭐랄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저처럼 이제 완전히 작은 기업 작은 기업 작은 대표님이시잖아요. 예, 힘듭니다. 거기에도 같이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그 발언을 했습니다. 그 발언에서 저는 굉장히 가슴 뜨거웠습니다. 작은 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되게 잘 돼야 돼요. 이거는 정치와 무관하게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바로 이렇게 뭐 4천 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어떤 회복의 시간, 화면 나오네요. 회복의 시간 넘어서 회복의 시간. 네, 성장의 시간인데 성장의 시간. 이게 바로 지역의 성장, 네. 또 작은 기업들의 성장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집중돼야 된다. 그래서 뭐 잘 되는 사람들도 잘 돼야죠. 잘 되는 사람 잘 돼야 됩니다. 네. 그렇지만 지금까지 좀 소외됐던 그런 분들들 서민들 더 잘 될 수 있게 조금 정부에서 더 뭐 노력을 줘야 된다. 이게 바로 여론에 바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민생 경제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지 예. 정말 국민의 삶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다 그러니까, 같이 성장할 수 있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 또 예,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 예.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, 민생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. 있겠네요. 그래서 참 저는 재미있는 거는 네. 민생과 관련해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야 될 곳은 오히려 야당입니다. 민생을 더 챙겨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. 지금 보면은 제가 느낄 때는 참 애매해요. 오히려 민생 얘기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대통령 메시지에 스며 있죠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JTBC 조사에서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죠. 더불어민주당 44 나왔습니다. 국민의힘 27 나왔습니다. 정당 지지도 이어서 보죠. 네.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지도가 27이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20% 중반이고 후반까지 가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고 요 갭을 보면은 17% 포인트 격차가 나지 않겠습니까? 네. 격차가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거는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. 왜냐하면 이 격차를 큰 선거에서 확 따라잡아서 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? 그래서 1등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집 나간 집토끼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이게 올라가거나 해야 되는데 네. 과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2023년 강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당시에 여당이었는데도 사실 17% 포인트 격차로 확 졌어요. 서울에서 17% 포인트 격차라는 거는 큰 격차입니다. 예, 그거는 그때 뭐예요? 전부 다 국민의힘이 집 나간 집토끼들이 붙어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.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.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지역마다 또 다르고요. 그렇지만 지금 전국 평균 이렇게 본다는 것은 참 뭔가 애매하죠. 더군다나 이 JTBC에서는 뭐 이런 분석도 했습니다. 분석을 뭐를 했느냐면 네. 여기 있다. 중도에서 국민의힘이 좀 심상치 않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여기 차트, 요 차트인데 중도만 보면 정당 지도가 국민의힘이 16 나왔다라는 거예요. 16이요? 아까 27이었는데 전체로 보면은 전체 27이었는데 이게 중도에서 16. 야, 그럼 중도에게는 거의 이제 버림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정도 수치면. 이렇게 되면 위험하죠. 네. 중도의 손을 못 잡으면 큰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.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지난 윤 정부, 윤석열 정부, 윤석열 정부 시절에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굉장히 민주당의 어떤 이슈에 그 입장을 낼 때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민주당의 입장하고 좀 이렇게 쏠림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났어요.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? 2024년 총선 다 아시지 않습니까? 그때 민주당이 역대급으로 많이 의석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거는 중도의 힘이죠. 중도가 민주당 지지하시는 진보 성향이신 분들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. 이쪽으로 많이 간 거예요.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지금 야당이면 중도에 호소하지 않고 큰 선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지금 44대 16이면
아휴 중도에서는 이게 절반 밑에지 않습니까? 음.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큰 선거에서 지금 당장은 좋지 않습니다. 앞으로는 이제 지방선거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. 지금까지 윤 어게인과 이렇게 윤 어게인하고 손을 끊어라. 이게 중도에서 70이 넘습니다. 아,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. 윤 어게인과 여기 보시면은 손을 끊어라. 국민의힘이 절연해야 된다. 윤 어게인과 절연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전체 중에서 60인데요. 62%. 중도만 보면 70입니다. 아이고. 이게 JTBC의 분석입니다. 예. 재미있죠. 아하. 이거를 보면 그러면 아직도 윤 어게인과 절연하는 메시지가 많이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몸이 다른 오세훈 시장은 참만큼 장동영 참았다. 만나가지고. 예, 참만큼 참았다. 빨리 좀 이거를 절연을 해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중도의 72%인 분들이 지금 싸늘한 눈빛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다. 이게 지금 오늘 이 신년의 민심 여론입니다. 그래요. 더군다나 여기서 보면 윤 전 대통령 옥중에서 정치 메시지 내는 거 적절하지 않다가 67입니다. 이거 엄청 높은 비율이죠. 그러니까 국민들은 전혀 잊거나 뭐 까먹거나 그런 예. 게 아니다. 그렇죠? 이런 얘기. 그런데 중도층만 한정하면 이건 74로 나옵니다.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 4명 중에 3명이 이거는 옥중 메시지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. 적절하지 않다.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. 아니 그러면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그러면 만약에 당장 무슨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러면은 국민의힘을 선택하기가 좀 꺼려지죠. 아무래도 꺼려지죠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좀 정치권에서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야당의 본연의 역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 민생과 관련해서 잘하기 경쟁을 해서 뭐 대통령 얼마든지 되게 대화하자라는 대통령을 찾아가서 아이디어도 서로 공유하고 네. 이거 얼마나 좋을까요? 근데 개인 생각입니다. 아니 사실은 이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야당 예. 뭐 국회도 마찬가지면 야당의 목소리 이거 목소리 내면은 반영 안 할 수가 없거든요. 또 그렇죠. 얘기하다 보면. 근데 오늘 보면 신년 인사에 오후에 예정돼 있는 걸 보니까 장동혁 대표는 또 안 가더라고요. 청와대에서 하는 거. 그러니까요. 예.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야 그래 이재명 대통령과 어떻게 한 자리 함께 이게 아니라 야당은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 맞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 이렇게 아쉽네요. 엇박자를 내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까 싶어요. 뭐 민생 관련 뭐 3대 요구사항 뭐 이런 걸 오히려 가져가서 대통령 앞에 네. 당 내세우고 이게 바로 민심이다. 이렇게 해야 야당으로서 좀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. 오히려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부가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이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서민들 또 중산층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야당은 모르겠습니다. 지방선거에서는 또 인물에 따라서 다른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.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는 좀 싸늘한 여론을 지금 이런 데서 보고 계십니다. 더불어민주당, 국민의힘 격차가 무려 17%포인트 더 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.